제주에 가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지인 추사관이 있습니다. 이 추사관을 에워싸고 있는 돌담 주위와 안들엔 수선화가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엔 잡풀 정도로 여겨졌었던, 그래서 눈길조차 주지 않던 수선화를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는 참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잡풀조차 귀하게 여겼던 추사처럼 작고 사소한 것들에 눈길을 주는 연말이 됐으면 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와우팟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번엔 지난번 방송 듣고 제일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 이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저희가 약속드렸죠. 근데 화장품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귤 대신 화학비료나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제주 산지의 귤 10kg짜리 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기자, 네. 원래 한 분에게 드리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두 분이 됐어요. 왜 두 명이나? 이유는 모르시잖아요. 네. 원래는 네. 휴대전화 뒷번호 0894님, 이분이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문아무개 씨가 휴대전화 뒷번호 2502라는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1등으로 문자 보내셨어요. 잘못 보낸 거죠. 문자를 택배 상자에서 감귤을 꺼내는 순간, 네. 농장지기가 게을러서 화학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의 귤입니다. 진짜 읽고 있어. 네. 과피는 너무 못생겼지만 맛은 엄청 좋고 몸에는 더 좋은 감귤. 문의는 010-9040번에 2570번으로 와우팟을 듣고 1등으로 문자 주시는 분은 귤 한 박스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됐어요.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협찬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도 와우팟 매거진에 내가 일조하고 싶다, 지역의 소식을 좀 의롭게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계속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응원하시는 분들, 상품도 받고 있습니다. 협찬, 집문서도 좋습니다. 010-9049에 2570번 자막 나가고 있죠. 010-9040에 2570번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충주시 한 국도변에서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신호를 하다 도로보수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건을 직접 취재한 박명훈 기자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먼저 간략하게나마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들려주시죠. 네, 사고가 있었던 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9월 7일이었습니다. 예. 충북 충주시 소태면 19번 국도에서 도로보수원 고 김찬수 씨가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뒤쪽에서 다른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국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런 경우 종종 목격할 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 SUV 차량에 이분이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예. 당시 사건을 접수한 충주경찰서는 SUV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이 당시 SUV 차량 운전자는 80대의 고령의 운전자였고요. 하지만 이 주변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은 진짜 사망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망 원인이 따로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당시 현장에 고인과 함께 있었던 한 동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 네, 거기에 사고 현장에, 네, 그 교통 신호수 역할을 했던 고인 앞에 신호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흔히들 사인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살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전변을 깜빡깜빡하는 차량 얘기죠. 네, 고속도로나 이렇게 공사 현장을 지나가시면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차량이 교통 신호수보다 앞에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유도 차량만 제대로 이 고인의 앞에 위치했었더라면 사망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충청북도가 실제로 배포한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교육 자료에 따르면 예. 도로공사장 교통관리는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해 조정 설치하며 최후방에 사인보드, 신호 유도 차량을 배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도로였던 이 19번 국도는 왕복 4차선에 제한 속도가 80km인 곳이었었는데요. 예.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따르면 제한 속도 80km 이상의 일반 도로의 경우 작업 보호 자동차를 2대 이상 배치하며 2대 이상 배치한다는 건 공사 앞쪽과 뒤쪽에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세이프가드 역할을 하는. 네. 예. 이게 4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넓었고 이 19번 국도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또 전용 차량들이 도로예요? 예, 상당히 시속을 높게 달리는 곳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작업 보호 자동차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인보드, 신호 유도 차량을 실제로 이 지침상은 작업 보호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신호수 역할도 하지만 그 차량이 작업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건데요. 예. 계속해서 지침을 말씀드리면 주의 구간 시점에는 도로 공사 중이라는 주의 표지를 설치 또는 도로 공사 구간 전용 주의 표지를 설치하거나 도로 전광 표지판을 탑재한 자동차를 배치해 작업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알려준다라고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도 운전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입간판 같은 거 오른쪽에 세워져 있고, 네, 뭐 전방 400m 지점 공사 중 서행. 네. 근데 이런 것도 없었나 보죠? 네, 이게 명확하게 모두 지침으로 네. 그 시속에 따라서 60km 미만일 때, 네, 50km 미만일 때 정말 잘 구분을 해놨어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예. 근데 이걸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침대로만 했었더라면 예. 작업보호 자동차, 이른바 사인보드 신호유도 차량은 공사 현장 맨 앞에 있었어야 했는데 예. 이걸 명백하게 어긴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결국 숨진 사고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안전지침이 지켜졌더라면 예. 사고 차량인 SUV 차량은 교통신호수였던 고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보호 자동차와 충돌했을 거고 그런 고인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차 대 차 사고로 그칠 뻔했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게 그 고령의 운전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던 그 SUV 차량이 예. 이 작업 그 사인보드 차량, 작업 보호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고 피해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예. 크니까 예. 그 사람은 너무 이제 작게 보이고 예.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매뉴얼만 지켜졌더라면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결국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한국노총 이제 공공연맹 해당 이 충주 지회장,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고 계신 도로보수원인데요. 네. 이 지회장님께서는 신호 차량만 제대로 위치를 했더라도 예. 도로보수원은 죽지 않았을 거다. 이건 사고가 아닌 인재다. 네. 예견된 사고였다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공사 현장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 갓길에 전방 뭐 200m, 400m 지점 공사 중 서행 그리고 공사 그 현장에 가면 뭐 한 100m나 200m 전부터 네. 도로 뭐 예를 들어서 1차로면 1차로를 차단하는데 그 빨간색 원뿔 모양 그 뭐 있잖아요. 네. 그 시설물을 이렇게 쭉 펜스 형식으로 네, 쳐놓잖아요. 네. 그걸 이제 뭐 칼라콘이라고 하는 라바콘이라고 라바콘? 작업자들은 부르는데요. 예.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거 되게 무거워요. 네, 뭐 차량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서 이제 거기 넘어가거나 이러진 않고 그 차량들이 혹시라도 보지 못하고 라바콘을 치더라도 그 앞에 어떤 무언가가 있구나 그런 이제 표시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신호 차량이 제 위치에 그 당시 사고에 신호 차량이 제 위치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 라바콘이나 표지판을 그 교통신호수인 고인 앞에 설치했어야만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그 현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라바콘도 없었어요? 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도로부서는 현장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신호 차량은 원래 위치가 아닌 포크레인 뒤에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차량의 안내 표지판과 라바콘 같은 장비들을 가지고 다녔어야 하는데 당시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교통신호수 역할을 했던 고인 앞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고 차량 충돌에 맨몸 상태로 무방비로 노출됐던 거죠. 자, 근데 그럼 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조지소인데요. 충청북도의 관리하에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는데 충조지소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직접 충조지소장과 통화를 했는데 지소장은 황당한 좀 답변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이분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서 느꼈던 점은 전혀 이 관리 지침이나 안전 지침을 알고 있지 않다. 저보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안전 장치를 해야 되는 건지. 박명훈 기자는 이쪽 전문가도 아닌데.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 제보를 받고 나서 관련 규정들을 찾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이라든지 실제로 기사화된 게 있는지 사실상 기사화된 내용들은 없었고요. 다만 이 지침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이 충청북도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노동자들 여기 도로보수원들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한 10년이 넘는데 이 10년 동안 일하신 도로보수원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10년 동안 이곳에서 도로보수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지침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근데 9월 달에 사망사고가 난 뒤에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충청북도에서 관련 안전지침 안전교육 자료를 내려보낸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조지소에도 요구했던 게 당신들이 안전교육을 했다라면 안전교육 자료를 나에게 보여달라 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볼 계획인데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도로보수원들은 이런 지침을 몰랐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배들한테 배웠다. 끊임없이 사고를 당하면서 몸으로 당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앞에 있으면 안 되겠다. 차를 앞에다 둬라.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몸으로 배워왔던 거예요. 직접 사고를 당하면서. 그래서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은 또 황당한 건데 이 작업자 안전 차량, 이 신호 이 사인보드 차량이 맨 앞에 있기를 꺼려한대요. 이분들은 이제 운전직 공무원들이고 그 도로보수원들은 이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분들인데 설마 위험하니까 꺼려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앞에 차가 오면 아니 자기 목숨은 귀하고 이 땡볕이나 그쵸. 아니면 겨울 엄동설안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의 안전은 뒷전이고. 근데 저도 충분히 뭐 운전자 그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안전이 뭐 우선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역할에 따르면 이 신호 차량은 명백하게 작업자 안전 차량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충주도에서 이상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사인보드 차량이 앞에 오길 꺼려한대요. 그 사고가 있었는 뒤로. 그리고 아니 근데 당신네들이 앞에 있어야지 작업자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죽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내 차랑 부딪히면 어떡하냐? 그럼 나 다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도로보수원들 그럼 차 밖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춥잖아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분들이 그 안에서 느끼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의 그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거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건 갑질이다. 이 도로보수원들의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한 갑질을 충청북도가 하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보여지는 건데 이제 황당한 건 이제 경찰의 수사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딱 맞춰보면 이거는 충청북도 해당 지소에 대한 관리 책임자들이 이건 죄값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단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제 기동반과 구간반이 동원이 돼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포크레인을 활용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잡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지소에서도. 그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에는 신호 차량 어디다 두고 안전 지침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짜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갔더니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잠깐만요. 근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죠. 현장에 경찰관이 직접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물론 나갔겠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인과 함께 일했었던 도로보수원들이 현장에 있었고 경찰도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그 도로보수원들에게 직접 물어봤답니다. 라바콘 경찰들도 웬만한 사고가 나면 라바콘을 설치해서 그 유도를 하거든요. 도로 갓길로 빠지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물어봤대요. 이런 거 설치 안 했냐? 라고 하니까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충청북도 모 공무원이 이 도로보수원들에게 설치했다라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거기 있는 도로보수원들이 다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설치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조작한 거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자술서를 다 쓰셨어요. 저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어떤 자술서를?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었고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아, 대해서 솔직하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이 고인에게 해가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장에 있었던 분이 교통신호수를 그 형님이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을 거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최고참이었던 그 고인께서는 이게 정말 안전에 위협적인 작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5년간 일을 했던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후배들에게는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작업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 그분께서 해주시는 말이 우리 목숨과 연관된 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재발 방지를 요청해야겠다.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기다렸는데 이상하게도 경찰은 이 도로보수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분이 없으시대요. 그 현장에 있는 도로보수원들은.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도로보수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라바콘을 설치했다라고 말해라 라고 지시했던 공무원입니다. 그럼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이야기를 본인이 그 사고 현장에 대해서 그 신호유도 차량만 제대로 그 원래 위치에 규정된 지침에 원래 세워졌던 계획대로만 놨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본인 그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안전불감증을 유발시킨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은 충주지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안전 지침이나 이런 교육들이 지소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충청북도 이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 SUV 차량 운전자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앞으로 복잡해질 것 같은 게 충주지소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로보수원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현장 일일이 다니면서 이거 관리 감독을 다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떠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주지소 안엔 이런 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있어요? 안전관리라는 팀이 명확하게 부서 명칭도 있고 그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도로부서원들 그 당시 사고를 얘기하면서 이 안전관리팀에서 뭘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안전관리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로부서원은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다. 도로보수팀에서 하고 있다. 그럼 안전관리팀은 뭘 해요? 안전관리팀은 이제 공무원들 자 그렇다 치고 그럼 도로보수팀은 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교육 잘하고 계시죠 하니까 그건 안전관리팀에서 누가 했냐 귀신이 했냐 근데 지소장은 명확하게 일하는 거예요. 아니다 상하반기 2번 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을. 근데 받은 사람은 없는데 도로보수원들은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소에서 지금 정확한 해명자를 내놓지 않으면 지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직무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복무 지침에 대한 교육을 한 30분 정도 받는데요. 4시간 달아놓고 이걸 매년 받아요. 이건 의무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지소장은 안전교육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 교육을 받았던 도로보선들은 무슨 소리냐 자료 한 장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지소의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본인들이 교육을 했다면 어떤 교육을 했고 강사는 누군지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보여달라. 했는지. 자 그리고 그 80대 고령의 SUV 차량 이 차량 운전자는 과실치사가 아마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보호 차량이 그 지침대로 세워져 있었더라면 사람이 아니라 차대차 사고거나 아니면 박명훈 기자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피할 수도 있었어요. 큰 차량이니까 트럭이 서 있으니까 비껴갔을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그리고 이 도로는 아까 지침에도 말씀드렸지만 80km 이상의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이 신호 사인보드 차량 앞에는 라바콘도 있어야 되지만 안전 표지판도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더라면 과연 이 운전자가 네. 아무리 고령의 나이지만 그대로 사람을 들이박았겠냐. 물론 제가 그분의 과실에 대한 걸 낮춰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근데 이분도 충분히 억울하다고 그렇죠. 주장할 만해요. 아니 근데 이 도로 보수원들의 근무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다면서요? 네, 저도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좀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직접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네. 도로보수원들은 그 충주지소에 같은 경우에는 구간반이라고 있고 기동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동반은 이제 4명이 한 팀으로 긴급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그 현장에 출동을 해서 도로보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 구간반은 본인이 담당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25km에서 30km를 책임을 지거든요. 예. 사람 한 명이. 예. 예. 예를 들면 제가 1km 충주 1 지점부터 충주 30km 지점까지를 예. 저 혼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 사고 현장이 나면 당연히 그 사고 유무를 보고 기동반을 부를지 말지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쉴 공간이 마땅치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운전을 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과연 차량 제공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개인 차량을 끌고 다녀요 모두. 왜? 아니, 이분들은 국도 관련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관용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관용차를 못 써요. 그럼 개인 차로 다닌다고요? 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용차 관련 규정을 보면 그럼 그 유류 그것도 안 줍니다. 기름값도 안 줘요? 안 줘요. 한 달에 쓰는 기름값이 4-5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럼 이분들은 자비 들여가지고 자기 돈으로 네. 그럼 사고 나면 보험도 개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겠네? 사고는 뭐 이제 그 도에서 들어주는 네.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니, 산재천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안 돼요.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래도 개인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청주 이제 본소의 그 위원장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네, 네. 공무직 노동조합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량을 3대나 폐차를 시켰대요. 직원들이. 이 아이고야. 새벽이나 이런데 그리고 눈이 쌓이거나 특히 겨울철에 눈이 쌓이거나 그걸 또 치워줘야 돼요. 네. 제설도 치워주고 뭐 구간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빨리 가야 될 사람이 이 도로보수원들이에요. 네. 그럼 도로보수원들 차량은 뭐 탱크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차량 끌고 다니면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차 끌고 가면은 당연히 힘들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여러 차례 나서 폐차시킨 적도 있고 그렇다면 이걸 보상해 주냐? 보상도 전혀 안 해준대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럼 사고가 날 때는 남이고 그렇죠. 일을 할 때는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하고. 근데 지소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보수원들의 책임감이 없다. 거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본인 책임을 다했는데 책임감이 없다 하면 아니, 죽어서도 본인의 일을 한 건데 네. 그럼 도대체 남은 도로보수원들은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몇몇이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몇몇이 노조 같은 걸 해가지고 노조 같은 걸 해갖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5급 공무원 충청북도 5급 공무원이 바라보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눈 밖에서 본인의 따뜻한 사무실에 있을 때 바깥에 그 차량 쌩쌩 지나가는 자리에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홀로 그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책임감이 없다. 노조 만들어서 지들끼리 떠든다. 피해자 코스프레한다. 이걸 이주종 지사님이 좀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청을 했대요. 지사님이 좀 와달라. 그리고 저희 지사님이 마지막 날 가셨는데 그때도 막 화가 나잖아요. 분통 유족들은. 터지지. 그 얘기를 막 했어요. 네. 열악하다. 그때 그 지사님 옆에 지소장이 있었는데 네. 아닙니다 지사님. 정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 앞에서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주장으로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우리 방송 이거 이제 송출되면 인터넷에 띄울 때 지사님에게도 하나 USB에 담아서 꼭 보내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개인 차량 이런 문제는 좀 빨리 개선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사람이 죽었는데 도민들께서 들어도 이 공분할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런 분들 안전도 염두에 두고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세금 내고 그러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그 용역업체가 이 도로보수업을 해요. 한국도로공사. 네, 네. 도로공사 용역을 줘서. 근데 거기는 도로공사도 현장에 나가고 해서 정말 그 안전이 최고예요. 네. 물론 고속도로기도 하지만 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린 그래도 공무직의 무기계약직인데 아 그러네. 저 용역업체보다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또 탄식을 좀 하셨는데 어찌 됐든 사람이 죽었고 네.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새롭게 지금 드러났고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만 했었더라도 책임자는 처벌을 받았을 상황이니까요. 이제라도 이 도로보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건 이 도로보수원들의 목소리를 혹시라도 묵살시키려는 움직임이 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문제가 드러난 만큼 관련 책임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도 차원에서 이걸 또 봐야 되고요. 그러면 좀 허술한 정말 문제 있는 수사를 했던 경찰들도 빨리 이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당시 진술을 조작했던 사람에 대한 책임,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 책임을 무겁게 지어야지 도로보수원들이 다시는 이 길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지 않을까. 잠깐만. 그 도로보수원들에게 그 라바콘이 있었다고 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한 사람이 상급자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도로보수원 그분들은 일진상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걸 좀 지금 계속 두려워하세요. 순간 그렇게 경찰에게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이 도로보수원들의 그 초등수사 때 그 초서라고 하죠. 이때 일종의 뭐 거짓 증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타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됐었고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증언을 그렇게 했었더라도 라바콘이고 뭐고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5분 만에 찾은 지침과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그 5분이란 시간도 들이지 않으면서 이 지침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한 거죠. SUV 차량이 쳤으니까 이 운전자가 뭐 잘못했겠지. 안전조치야 뭐 라바콘 했다니까 했겠지. 이런 아니랄 생각으로 수사를 하니까 이런 죽음이 발생한 거고 앞으로 또 이런 죽음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또 없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그렇겠죠. 운전자 잘못이다. 하루빨리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 후속 취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이 충주지소 안에서 여러 가지 탄압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제기라는 도로보수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충주지소에서 뭐 불시 감사라는 걸 하면서 괜한 트집을 잡고 퇴근 10분 전에 들이닥쳐서 왜 조끼를 안 입고 있냐라고 막 얘기를 하고 별의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밝혀내서 이분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 위험 속에서 희생을 하면서 일을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를 책임진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우리는 이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런 제반 사항들은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 더 취재를 해서 개선이 될 때까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